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평천하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4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244쪽에 다섯째 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좌우 부분의 날개에는 단어 뜻풀이들을 비롯해서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꼭 읽어보면서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줄입니다.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지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넌방 고시만 빼고서 서울아시,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이 아래 윤지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자, 지금 읽은 부분에 고시를 비롯해서 서울아시, 태식이, 두 동서, 종수, 경손애비 등 그 여러 인물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표를 통해서 윤지원 영감 집안의 가계들을 한번 살펴보고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에 필기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지원 영감의 가계도입니다. 이 윤지원 영감을 중심으로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용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앞에서 작가가 말대가리다 이렇게 표현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윤지원 영감의 아들이 윤창식이라는 사람인데 부인이 고씨라는 사람입니다. 가로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아씨는 그 윤지원 영감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윤태식이라는 사람은 그 윤지원 영감이 늙음하게 어떤 그 어린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윤지원 영감의 손자들이죠. 윤종수, 윤종학. 자, 큰 손자가 윤종수, 작은 손자가 윤종학입니다. 윤종수라는 사람의 부인은 박씨고 윤종학이라는 사람의 부인은 조씨입니다. 윤종수라는 사람의 아들이 윤경손입니다. 자, 그럼 이 도표를 참고하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째 줄에 뒤쪽으로 고씨만 빼놓고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고씨는 윤지원 영감의 며느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서울아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윤지원 영감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태식이라는 인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윤지원 영감이 늙음하게 둔 어린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뒤채의 두 동서 그랬는데, 자, 그 두 동서는 큰 손자 며느리 박씨와 둘째 손자 며느리 조씨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종수라는 인물, 윤지원 영감의 큰 손자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둘째 줄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희어도 네 아우 종학이만 못희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종학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종학이. 자, 윤종학이라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윤종학은 윤지원 영감의 둘째 손자인데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그랄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점심 밥상을 차려놓고 윤지원 영감이 윤종수를 나무라는 이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8째 줄에 보면은
경찰서장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서장은 윤직원 영감이 윤종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런 신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째 줄 뒤쪽에 군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 자, 이 군수는 윤직원 영감이 윤종수에게 거는 그런 그 신분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째 줄 뒤쪽으로 점점점점 뒤쪽에 보면은 글씨 군수대구 경찰서장 대구 허모는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윤직원 영감이 마치 자신의 희망을 손자들의 희망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윽박지르는 이러한 모습에서 윤직원 영감의 본색, 즉 반드시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이런 윤직원 영감의 희망이 담겨 있는, 즉 윤직원 영감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 날개 부분에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직원 영감이 윤종수와 윤종학에게 거는 기대는 무엇이냐, 기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금방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윤직원 영감은 윤종수가 군수가 되기를 그리고 윤종학은 경찰서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5쪽 제일 윗줄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거기부터 7째 줄 두 말 안고 보내주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윤종수를 계속 윤직원 영감은 훈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45쪽 부분은 그 윤종학을 아주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5째 줄에 보면은 제 주때만 7월 양이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니터에 있는 대로 자기 생각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5쪽 지금 읽은 부분 두 말 안고 보내주었다. 여기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절정 부분의 두 번째 내용으로 나눠가지고 윤종수를 훈계하는 윤직원 영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그리고 그 특징으로 인한 효과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필기를 하시고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은 첫째로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즉 이러한 그 특징을 통해서 그 서술자의 개입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작가의 의도대로 인물을 비판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겠다요, 뭐뭐입니다 등과 같은 판소리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어치 문장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왼쪽입니다. 방언이나 비속어 이런 거를 사용하고 상황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실제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하는 듯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비속어, 반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대상을 희화화하고 격하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식이라는 사람,
그 윤주사라고도 하는데 지금 윤창식이라는 사람이 그 윤직원 그 영감의 집을 찾아오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데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은 제일 윗줄에 뒤쪽에 창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윤직원 영감의 아들 윤창식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윤주사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자, 이 윤주사가 윤직원 영감을 찾아온 이유는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지만은 간밤에 동경서 온 전보 때문에 이 전보의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윤주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윤주사가 찾아오니까 며느리들이 그 시아버지겠죠. 윤주사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2째 줄에 뒤쪽에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를 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그 두 며느리가 시아버지 윤창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근심스럽게 말없이 드리는 인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윤주사가 그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4째 줄입니다.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말의 의미는 절을 한번 하고서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그 사람에게 무슨 절을 하느냐라는 서술자의 냉소적인 태도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 앉습니다 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를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절정의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눠 가지고 윤주사의 방문이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째 줄을 보면은 못 허러 오냐? 돈 달라고 오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밑줄 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윤주사가 윤직원을 찾아오는 이유는 돈이 필요할 때 이때만 찾아왔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른쪽 날개 부분에 윤주사를 대하는 윤직원 영감의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평소에 잘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돈 때문에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직원은 윤주사의 방문을 의아해하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주사가 찾아온 것은 돈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앞에도 나왔듯이 동경에서 전보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보는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이 피검되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소재로 지금까지 윤종학을 칭찬했던 윤직원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니터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보의 내용은 윤종학의 피검을 알리는 소재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고 작품의 극적 반전을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보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적당한 곳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전보의 기능은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다 이것을 알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면서 사건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한다. 즉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예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웠던 윤종학이라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보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부분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 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윤직원 영감이 아주 경망스럽다라는 이런 것을 비꼬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편집자 논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5째 줄에 24째 줄입니다. 24째 줄에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전보 속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6쪽 둘째 줄까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윤직원 영감이 그 전보를 받고 매우 놀라하는 그런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246쪽 둘째 줄까지를 절정의 네 번째 단락으로 끊어가지고 윤종학의 피검 소식을 들은 윤직원 영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 및 특징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놓고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등장인물 간의 관계 및 특징입니다. 자, 이 작품의 일대라는 사람은 일대에 해당되는 사람은 윤직원 영감이라는 사람입니다. 사회주의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는 불안당패보다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 2대는 윤창식이라는 사람 아들이죠. 윤주서라고도 하는데 윤직원 영감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고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3대 윤직원 영감의 손자에 해당이 되는데 윤종식과 윤종학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윤종식은 윤종수가 군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 다음 윤종학이라는 인물, 윤직원 영감이 그나마 총애하는 그런 인물인데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이 된 이후로 매우 실망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46쪽 열째 줄에 보면은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다가 경시청에 잡혀갔다라는 전보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전보의 내용을 읽어본 윤직원 영감이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17째 줄에 보면은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가 잡혀갔다라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놀라는 그런 직원 영감을 표현하는 이런 부분인데 한자로 망연자실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망연자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몰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모니터를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윤종학이 잡혀갔다는 것보다 사회주의에 참여했다. 이 사실에 더 놀라고 있는 윤직원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에 보면은 19째 줄에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바로 밑줄 앞쪽에 보면 이번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먼저와 뒤에 그 바로 밑에 있는 2번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모니터를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즉, 먼저라는 것은 윤종학이 경시청에 잡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2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2번이라는 것은 이 윤종학이 잡혀간 이유가 사회주의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읽은 부분은 아까 정리한 대로 윤종학이 잡혀간 것보다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윤직원이 매우 놀라는 이런 것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은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임을이라고 있는데 거기 줄 그어놓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은 부분은 이 작품의 처음 부분에 나온 소제목, 즉 망진자는 호야니라 라는 의미를 설명한 부분인데 윤직원 영감을 진시황에 윤종학을 호해에 비유를 해서 윤직원 영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내부의 자손으로 특히 윤종학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